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혜경 씨가 연일 어떤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강혜경 씨가 최근 들어와가지고 예. 이제 언론 인터뷰를 좀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 오늘도 이제 JTBC하고의 인터뷰한 내용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예. 명태균 씨가 이제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에 손을 댔다. 이거는 예. 이제 본인의 녹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황이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오늘 증언을 한 겁니다.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이제 미공표 여론조사, 그러니까 내부 참고용이라고 했었던 그 여론조사 14건 중에서 강혜경 씨가 알기로는 한 두세 건 정도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예. 누가 그 여론조사를 의뢰했느냐라고 이제 진행자가 물어봤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니까 그 당시 후보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거는 아마 이제 후보였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가 조작했다는 사실까지는 몰랐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명태균 씨가 보고를 할 때 이거 조작해서 드리는 보고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절대 안 했을 거고, 예. 뭐 제가 했더라도 그런 식의 보고는 안 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냥 그냥 내가 조사했는데 결과 보세요라고 보고하지 조작된 결과를 얘기하면서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예. 이제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 비용을 그러면 어떻게 예. 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당시에 윤석열 후보 부부가 알았을 거냐, 예. 이게 또 하나의 쟁점이거든요. 근데 예. 이제 강혜경 씨의 주장은 자료를 엄청나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든다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고 아마 여사나 윤석열 후보도 돈이 들었다는 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2월 28일에 명태균 씨하고의 통화를 들어보면 금액을 다 챙겨주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제 조사 비용으로 영수증은 3억 7,500만 원을 적어서 정리해가지고 보냈는데 예. 그걸 아마 다 챙겨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명태균 씨가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가 비용을 챙겨주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명태균 씨한테 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지금 강혜경 씨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그러면 대통령 부부의 발언이 녹음이 되니까 육성 녹취가 추가로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없는데 대통령 부인이 챙겨주겠다라고 한 녹취를 예. 명태균 씨가 구속 전에 누군가한테 전달했을 것이다. 이런 육성 녹음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가지고 있을 것이고 구속되기 전에 어딘가 안전한 곳에 맡겨놨다. 맡겨놨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이죠, 아직은. 네. 예. 그런데요, 민주당은 명태균 씨 녹취를 계속해서 네. 공개하고 있죠. 네, 워낙 뭐 녹취가 여러 종류가 여러 보도 매체를 통해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그건가 새로 나온 건가 그렇습니다. 뭐 전에 들어봤던 예. 건가 헛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공개한 녹취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 가지고 당시 김진태 예비 후보가 컷오프 됐다가 소위 이제 부활하는 과정, 되살아나는 과정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주변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혜경 씨하고 통화했던 내용도 있고 제 3자 지인하고 이제 통화한 내용도 있고 그렇게 해서 녹음 파일 5건을 오늘 민주당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2022년 4월에서부터 그 선거 직후인 6월 중순에까지 걸쳐져 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김진태 컷오프가 발표되기 직전에 녹음됐던 음성 파일에서 공천관리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까지 밝히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볼까요? 11명 중에 3명 김진태 그렇게 컷오프하면 안 된다. 8명 컷오프 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한교가 이야기하더래요.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 네 문제는. 그래가 내한테 전화 온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11명의 공관위원 중에서 3명이 컷오프 반대고 나머지는 찬성이다. 라는 거, 이 숫자는 이제 압도적이기 때문에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을 그때 사실상 짚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기호 당시 사무총장, 공관위 부위원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의 이제 구체적인 언급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MBC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 이제 창원지검에서 서울로 이제 출장 조사를 와서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인사들을 접촉해서 이제 출장 조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로 한기호 당시 사무총장이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제 윤상현 공관위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방침이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이것과 좀 맥락이 통하는 얘기 아니냐. 이런 녹취라든지 혹은 명태균 씨의 증언 등을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이쪽 방향으로 넓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정황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관위에서 컷오프를 발표한 직후에
그 당시에 이제 김진태 후보는 즉각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4월 14일이고요. 예.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도 돌입을 했는데 국민의힘 공관위가 그러고 나서 사흘 뒤에 2022년 4월 18일입니다. 김진태 후보가 5.18과 조계종 관련된 망언을 대국민 사과하면 경선 기회를 준다라고 사실상 부활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기억이 김진태 나네요. 후보가 사과를 하고 나서 경선 기회를 받아서 후보가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가 나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을 하면서 내가 역할을 했다는 거를 강조하는 녹음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밤 12시에 또 엎었어 내가. 대통령이 뭐 세 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밤 12시에 어제 덮어갖고 오늘 아침에 아직 박살냈지.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하고 5.18하고 조계종 사과를 끝냈지. 막 어제 아침에 막 애가 막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고 막 있었어. 자, 김진태 당시 후보가 본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잊지 않겠다고 고마워하면서 울었다. 라는 얘기까지 지금 들어있고요. 유독 명태균 씨 앞에서 우는 사람, 명태균 씨 주장대로라면 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서운가 봐요. 명태균 씨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울었다고 하고 명태균 씨 주장이지만요. 김진태 도지사도 울었다고 하니까 이 주장대로라면은 명태균 씨 앞에 가면 이제 눈물이 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만큼 고마워했다는 거고 대통령이 3번이나 말을 바꿨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해주겠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해주겠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바뀌었다는 얘기일 텐데 그만큼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소위 이제 친윤계 중에서도 대통령의 이 지시를 제대로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본인이 아침에 완전히 박살을 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등장을 합니다. 물론 친윤 누군가를 박살냈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공천에 앞뒤 이제 맥락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뭐 대화 중에 나오는 사람은 이제 정진석 당시 공관위원장이 있는데 뭐 그런 인물들이 될 것 같고 반대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다 명태균 씨 개인의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혹은 뭐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짧게 끊어놔 가지고 정확히 어떤 정확한 맥락을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말을 자꾸 바꾼다. 박살을 냈다는 주체가 대통령은 아니겠죠. 지금 앞뒤 맥락을 보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앞뒤가 명확하지 않아서요. 말이 좀 뒤섞여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공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막 박살을 내고 또 김진태 후보는 와서 울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과장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제 공치사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를 했었던 같은 날에 강혜경 씨하고 통화를 할 때도. 김진태는 그거 내가 살린 거다. 아는 분이 김진태한테 갔는데 내 얘기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손을 잡고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하면서 손잡고 막 흔들더라. 이건 이전에도 공개가 됐었던 그 녹취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보강하는 추가 녹취 내용들이 지금 공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어제 뭐 잠도 못 잤고 김진태가 나보고 주무시면 안 된다. 사모님하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탁을 계속해서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다.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사모님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것도 전에 녹취하고 이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원도지사에 당선되고 나서는 예전에 그 공개가 됐던 그 녹취, 그러니까 김진태가 다 명 대표님 뜻대로 저도 되고 박완수도 되고, 그러니까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되고, 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25분 동안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언급도 하는. 녹취가 또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본인이 당선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명태균 씨고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당선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명태균 씨다라고 인지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25분 동안 통화를 했다는 얘기는 이 통화 녹취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인지 여부는 명태균 씨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좀 명확하게 가려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명태균 씨 주장대로라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명태균 씨 주장대로라면 명태균 씨가 이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을 통해서거나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이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얘기가 바로 되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의 녹취를 보면 김건희 여사나 혹은
대통령이 누군가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얘기가 몇 번 나옵니다. 예.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냥 한 달이 건너서 언급한 수준이 아니고 사실상 직접 개입한 건 아니냐라는 정황까지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직접적 수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다만 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 측에서는 해명을 했는데요. 당시 공천은 덜컥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후보 본인이 단식 농성까지 해가면서 컷오프의 부당함을 알려서 경선 기회를 얻은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 예. 경쟁력이 월등한 예비 후보를 컷오프하고 대선 캠프에 있었던 황상무 후보를 단수 공천한 거는 공천 개입이 없었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거고 예. 모든 후보한테 경선 기회를 준 게 어떻게 공천 개입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도정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조치를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전에 또 검토하다가 안 한 분 계시죠. 자, 오세훈 예. 서울시장도 검토만 하다 아직 이제 예. 고소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예.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의 개인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MBC 뉴스데스크 같은 경우는 강혜경 씨의 이제 주장을 인용해가지고 오세훈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과정에서 예. 명태균 씨가 이제 사실상 그 지배하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를 이용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강혜경 씨의 주장에 따르면 대략 한 20건 정도 여론조사 설문에 당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도록 설문안을 여러 방식으로 짜서 네. 일종의 이제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여론조사를 할 때 뭐가 가장 유리한 문구일까를 네. 이제 일종의 이제 이 서칭을 해봤다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리한 설문조사를 사전조사를 통해서 설계를 해줬다. 예. 이런 주장을 이제 강혜경 씨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사를 한 비용 20여 차례라고 하면 이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을 오세훈 당시 후보의 유력한 후원자였던 김모라는 사업가가 뒷돈을 줬다라는 게 또 이제 어제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보도에서도 이 내용을 이제 많이 인용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뭐 확보하고 있다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명태균 씨랑 주고받은 적이 없다. 예. 명태균 씨랑 카톡 주고받은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그런 걸 주고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만 방금 전에 뉴스토마토에서 또다시 단독 보도를 내놨는데요. 명태균 씨하고 오세훈 시장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찰이 PC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기존에 이제 내놨었던 오세훈 시장 측의 이제 해명하고는 배치되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내용을 봤더니 이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압수수색을 했던 하드디스크를 포렌식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복원을 해냈다는 거고요. 거기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있었다라는 거고 오늘 또 이제 추가로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2021년 3월 2일에 보궐선거 이제 직전에 오세훈 시장이 유력 유튜브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매불쇼에 녹화 방송 출연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동행을 했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게 정승기 매불쇼 작가의 증언인데 오 시장이 그 당시에 소행원이 5명 있었는데 모두 양복을 빼입고 있었고 점퍼 차림의 중년 남성이 한 명 있었다.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명태균이었던 걸로 보인다. 검은 마스크에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이렇게 당시 녹화 방송이었기 때문에 오 시장 일행 말고는 스튜디오에 없었다. 라는 증언을 이제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태균 씨를 딱 한 번 만났다라고 했었던 오세훈 시장의 해명과도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해명해야 될 사안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이제 반복해서 밝히는 정도의 대응만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증거물이 나오느냐가 관건이겠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요. 명태균 씨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무슨 메신저로 활용했다 이 얘기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사건 초기, 사태 초기부터 이준석 의원이 메신저라는 단어를 명태균 씨를 향해서 이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명 씨와 친하게 된 계기를 앵커가 물었더니 명태균 사장이 메신저 역할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명태균
씨하고 어떤 뭐 정치적인 부분을 깊이 상의하거나 조언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관계였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 해왔었던 것처럼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말을 이상할 만큼 이제 신뢰를 했었고 명태균 씨가 서울에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정보가 외부로 새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여서 메신저 역할을 잘할 걸로 봤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 청개구리 본성이 있어서 이준석이나 김종인이 이걸 하자라고 하면 반사적으로 안 한다고 말을 한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명태균 사장이 얘기하면 그 말을 듣더라. 그래서 명태균 씨를 활용했다.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얘기하면 그냥 듣더라라고 해서 메신저 역할을 시켰다라는 건데 불과 이틀 전에 이제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이준석 의원이 출연했을 때는 조금 애매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진행자가 김소연 변호사의 발언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질문했거든요. 윤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파악하는 창구로 명태균 씨를 이준석 의원이 활용했다라고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런 질문했더니 이준석 의원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런 게 자기 혼자 팩트를 이상하게 얹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단칼에 끊으면서 메신저 역할이 의중을 파악하는 창구는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중을 파악할 창구로 활용할 게 뭐가 있느냐 그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의중을 파악할 거면 그냥 직접 전화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뭐 후보나 혹은 당선인한테 전화를 하면 되죠. 뭐하러 명태균 씨를 통해서 의중 파악을 해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했던 박성민 의원이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박성민 의원한테 얘기해서 물어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의중을 파악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걸 보통 이제 메신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메신저라는 역할과 의중을 파악하는 창구로 사용하는 것과 의중은 자기가 직접 전화해보면 알 수 있고 어떤 뜻을 관철시킬 때는 명태균의 말을 잘 들으니까 대통령한테 그 메신저를 활용했다. 뭐 이 설명 같은데 그런 설명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본인의 뜻을 대통령한테 관철시키는 역할을 맡기는 쪽이 더 어려운 역할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서 이준석 의원의 최근 해명을 듣다 보면 어느 쪽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좀 헷갈릴 때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 군검찰이 박종훈 대령에 대해서 3년을 구형했습니다. 뭐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외압을 이제 받고 수사 자료를 넘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명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오늘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박 대령은 이제 피고인 신문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 명령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항명죄가 설립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박 대령 쪽에서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당원 게시판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선을 그었습니다. 건건히 대응하지 않겠다. 당이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이 강조를 하면서 이 대표의 그 이재명 대표의 선고라든지 민생 사안들 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건건히 대응하지 않은 다른 이슈들을 이용해서 이제 덮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당 대표로서 판단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에서는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가족들의 이름이 도용됐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겠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